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반도체주는 지난주에 이미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회원분들께 뭐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별도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회원분들께 제일 먼저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말까지는 투자 관점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이 정도입니다.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월요일 되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근길 시황이 나오죠. 퇴근길 시황마다 제가 매일매일 세 종목 흐름은 읽어드리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세 종목은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댓글만 이렇게 살짝 보면은 SK 하이닉스 대응 알려주세요. 급 손실 중입니다. 라고 달아주신 분도 있고, 뭐 궁금하다라는 분들 많으셨고,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SK 하이닉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천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읽어드린다라고 말씀드리죠. 흐름을 읽어드린다. 추천은 제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 유한타증권의 매머드 투자연구소 관심 종목 있죠. 차라리 거기 있는 거를 추천주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상에 있는 건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추천주라기보다는 종목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도 많아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추천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 하이닉스는 좀 다른 개념인 게 삼성전자를 못 사면은 하이닉스를 노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추천주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먼저 주가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래량도 이렇게 늘었고 왜 늘었느냐라고 하면은 자,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는 이제 SK텔레콤이죠. 인수를 한 거죠.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지분 2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캐피탈 그룹.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더 캐피탈 그룹 컴퍼니에서 블록 딜을 했다. 엄청난 규모의 딜을 이제 시전했다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식을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못 들으셨어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블록 딜이 뭐냐? 블록 딜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최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최근에 돼지열병 관련주를 볼게요. 돼지열병 관련주들 보면은 최대 주주가 테마성으로 오르니까 시세 차익으로 해가지고 매도했다라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시세 차익. 어떻게 매도해요? 장내 매도를 했다. 요거 잘 들으세요. 장내 매도를 했다. 블록딜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물량을 팔아서 떠넘긴 거잖아요. 블록딜은 뭐예요? 블록딜은 여러분들한테 장내로 이렇게 팔아 넘긴 게 아니고 특정자한테 그리고 시간의 거래로 매도했다라고 하죠. 장 마감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외국계 증권사 여러분들한테만 안 나갔지 외국계 증권사하고 기관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자, 더 캐피탈 그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예를 들면 삼성증권 쪽 창구를 통해서 저한테 매각을 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로로쌤한테 매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더 캐피탈 그룹이 나 지분 전량 다 청산할 거야. 3대 주주인데 다 청산할 거야. 이거 누가 받을래? 라고 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받지 않겠죠.
그리고 삼성증권이라는 창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증권에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삼성증권이랑 뭐 미래에셋대우랑 NH랑 뭐 KB랑 뭐 유한타랑 뭐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봐요. 뭐 기업도 보고 다 이제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조건이 맞는 쪽에서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약간의 우려감이 나왔고, 그리고 저한테 넘길 때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좀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사고 싶겠죠. 제가 지금 현재 가격에 살 거면은 굳이 더 캐피탈 그룹에도 안 살 거냐, 현재가로 살 거면. 디스카운트 된 가격 약 4% 정도 디스카운트 예상한다라고 하죠. 그래 봐야 73,000원 전후, 73,000원, 73,000원, 75,000원 사이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 봐야. 요 개념 이제 아시겠죠? 디스카운트 좀 싸게 팔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요 가격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3,000원이라고 치면은 최대한 낮게 잡으면 7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73,000원이 어느 구간인가요? 제가 기존에도 제 영상 보신 분들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66,000원 기억나시죠? 66,000원에 지금 매수해서 잘 들고 가시는 분들 제가 축하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때 못 사셨으면 언제 73,000원 구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73,000원 구간. 그럼 73,000원 구간 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를 하루 이렇게 밀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요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뭐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테마성으로 초단기 매매를 하러 들어가셨나요? 매수를 하셨나요? 이 개념을 보자고요. 테마주로 들어가셨나요? 이건 아닐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포스코, 한국전력을 테마주로 들어가진 않죠. 그러면 적어도 보유하고 어느 정도 투자의 개념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잡주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움직임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샀는데 갑자기 급락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처음 겪는 일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유했으면은 어디서 내가 불타기를 할 것인가. 수익권이니까 여러분들 매수했을 때 쭉 주가가 밀려서 단가 낮추는 걸 물타기라고 하고, 제가 이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았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수익권에서 조금 더 물량을 실어주는 걸 불타기라고 합니다. 불타기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불타기를 한다. 어디서 불타기를 할 것이냐, 이걸 찾으셔야죠.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 대신 요 구간에서 나는 로스쌤 66,000원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신뢰가 안 가서 매수 안 하다가 결국 고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좀 보고 추이를 보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자꾸 심리적으로 쫓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말 지났죠.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월요일 지나면 월요일 날 퇴근길 시간에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맨날 하는 걸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오늘 하루, 1일, 하루 동안의 주가 정도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너무 급하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리를 조금 컨트롤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일단 봐드릴게요. 더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피델리티 뱅가드와 함께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주식을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조 8천억 정도, 1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를 매각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 기업이 언제 매수를 했냐? 2008년 9월 2018년이죠. 죄송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 9월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을 때잖아요. 작년 3분기면. 모건 스탠리 악성 리포트는 그 전에 1년 전에 나온 거고 9월부터는 진짜로 이때부터는 저도 반도체주를 매매 안 할 텐데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된다고 했을 텐데 이때 얘네가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그냥 5%를 5.02%를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논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 반도체 중심 뭐 이런 한국 기업에는 SK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된다. 이미 삼성전자랑 다 들고 있었고요. 현대차는 줄이면서 반도체는 늘렸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5.2% 지분추 획득. 이때가 아마 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8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매수 평단가가 그리고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 계속 매수를 해요. 그래서 뭐 6.8%니 뭐 7.8%대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분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이 중간 가격이 아마도 6만 원 전후에서 7만 원 전후 이렇게 해서 요 중간값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수익 본 건 아닐 수 있는데 적어도 지수 상승률보다는 좋았죠. 지수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항상 환율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도 계속 보면은 얼마예요? 1120원에서 1140원에 우리나라 환율 갇혀 있단 말이에요. 114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조금 들 건드렸을 텐데 일단 평균 가격으로 1130원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1180원 쪽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4.5% 정도? 4.5에서 한 5% 사이 정도의 환율로는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럼 주가 반등에다가 환율 이 정도 수익 나서 약 10% 될까 안 될까 하는 정도로 추정을 해요. 10% 약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수치죠. 괜찮은 수치죠. 초반에 8만 원대 물량 그 정도 5% 물량 정도는 5% 약간 안 되게 지분 공시 때문에 약간 안 되게 보유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들고 가고 나머지 추가 매수한 물량 정도만 정리한다는 수익권에서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장내 매도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 큰 손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단기 수급적인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4% 정도 뭐 인하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73,000원 전후에서 뭐 예를 들면 7만 원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기억시을 이렇게 줄여서 쓰죠. 감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66,000원 안 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6,000원 진짜로 준다라고 하면 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아직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 같은 가격이에요. 66,000원은 오면 좋겠지만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30%를 매수하고 싶다 하면 위에서 10%, 73,000원 10%, 66,000원 10% 이렇게 담으면 되잖아요. 분할로 담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테마주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두려운 구간은 아니죠. 왜? 이거는 이게 반도체 쪽이 정말 주도주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볼 수 있는 건데 좋은 뉴스 계속 나오죠.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128단 D램 낸드 쪽으로 해가지고 그 4D 낸드였죠. 죄송합니다. 4D 낸드 쪽으로 해서 개발했다. 그래서 스마트폰 조만간 2테라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뭐 얘기 나오고 있죠. 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이 100단을 못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넘어갔잖아요. 또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이 공개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술력이 있어도 공개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죠. 이미 다 해서 좀만 있으면 양산체제 갖춰놓고 나서 남들은 개발했는데 자기들은 양산체제까지 갖춰놓고 나중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죠, 삼성은. SK하이닉스 128단 4D 랜드 개발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3세대 10나노급 DDR4 램 개발해가지고 내년에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2세대 대비해서 제품 효율, 제품 대비 효율이 27%나 향상했다고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 EUV 노광 공정 없이 생산을 하니까 원가 경쟁력도 있겠죠. 그리고 전력 효율도 40% 올라오고 안정성도 좋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계속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그럼 반도체 산업 동향이 좋아지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반도체 산업 동향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동향이. 낸드 쪽이 약간 반등이 시작됐고 저점 찍은 거 아니냐라고 나오기 시작했고, D램 쪽은 아직까지 조금 하락 중이긴 한데 D램도 하락하는 각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사이에 이 하락하는 이 낙폭이 줄어들 것이고 4분기 정도에서 4분기 말 때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고 내년에 올라가면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최고다. 왜? 기존의 반도체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한 이유,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고 한 이유, 인텔에서 CPU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랑 이렇게 서버용 쪽으로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CPU 공급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PU, 메모리, 뭐 메인보드, VGA 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CPU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메모리 판매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죠. 빠르면 3분기고 4분기 정도에는 차세대 CPU가 출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얘기가 나왔죠. 지금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인텔에서 CPU가 나오는구나. 물론 서버용은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트북, 데스크탑 이쪽으로 먼저 나오고. 그런데 복병이 하나 등장했죠. 글로벌 경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 조치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이 인텔 입장에서는 AMD라는 강력한 복병이 등장을 했어요. 리사수가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라이젠 신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텔의 점유율을 자꾸 갉아먹고 있죠. 30% 돌파해서 특정 국가들에서는 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AMD가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텔이 이렇게까지 위협을 받은 적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인텔 CPU가 항상 추구하던 게 우리는 저가 정책 안 쓴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대신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텔에서 메모리 시장 진출한다고 할 때 에이 메모리는 그렇게까지 고가 정책을 쓰면 어렵죠 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수율로 해서 저가 정책이 가능한데 가격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인텔은 고가 제품을 추구하는데 저가 쪽으로 간다? 명품을 판매하던 곳에서 갑자기 평범하게 판매하면은 이 명품 브랜드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텔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본인들이 지켜온 브랜드 이미지인데. 메모리 쪽으로는 못 넘어가지 않을까. 넘어가더라도 고가의 제품이라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위협하기, 만약에 넘어온다라고 하면 AMD한테 밀려서 떠밀려서 넘어왔다는 인식도 강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중심인 이제 동대문 그때 메리어트 호텔이었나요? 거기서 뭐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렵다. 그러면은 메모리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MD가 많이 도와줬고, 그렇죠. 그리고 인텔에서도 AMD 때문에 CPU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죠. 서버용 CPU 가격 반토막으로 나가지고 지금 출시되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의 AMD CPU 잘 나왔다라고 잘 빠졌다라고 해서 호평이 나오니까
계속 가격 낮추고 있죠. 기존에 있던 구 제품들은 가격을 20-30% 계속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쪽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해서 메모리가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 이 저가에서 재고 소진이 되고 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이런 서버용 수요는 아직도 대기 매수세가 굉장하다. CPU 공급 부족 이 부분 해결되면은 메모리는 자연스럽게 판매가 많이 될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5G 폰까지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게 혹시 내년 연말에 메모리가 공급 부족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메모리, 낸드 이쪽이 내년 연말에는 혹은 내후년 초에는 이거 공급 부족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미 벌써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업황은 그렇게 의심할 게 없죠. 그러면은 하락이 나오면은 만약에 정말로 여기까지 밀린다, 73,000원까지 밀린다 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부담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최초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 10% 매수했다 그럼 여기서 한 10% 만약에 더 밀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66,000원에서 10% 이렇게 해서 30% 들고 가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전략이 있으셔야 되는데 전략을 안 세우고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 못하면 하이닉스를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종목을 적어도 목표치랑 산업동향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목표치, 산업동향, 목표치만 말씀 안 드렸죠. 그리고 적어도 이 하단이 어디까지인가 지지라인 분할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매수, 2차 매수. 지지선 설정 이런 부분은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그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만 사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내려가면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 동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이제 시장이 많이 되었으니까 수급 동향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산업 동향이 안 좋아서 내려간 게 아니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산업 동향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예를 들면 저번에 도시바 정전 사태처럼 지금 가동 중인 것 싹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출렁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위험해지는 것 맞죠.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위기가 느껴지는 건 맞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이잖아요. 심지어 장내에 대주주인 SK텔레콤이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블록딜을 통해서 서로 블록딜은 보통 윈윈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큰 자금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장 테마주처럼 당장 사자마자 V자 받는 이건 아니겠죠. 대신 추후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 생각에는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응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원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사고 파는 블록딜 크게 매매하는 저런 자산 운용사라던가 헤지 펀드라던가 기관 외국인 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받아가는 사람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거는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럼 흔들림이 나오면은 가격에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매수를 하던가 물타기를 계속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오해는 풀어드리는데 저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거 주가가 내려가면은 왜 내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 예상과 다른 게 있다면 다르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중장기적인 플랜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틀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단기적인 흔들림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는.
누가 언제 뭘 사고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이런 걸. 근데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테마 주면은 기술적으로 대하는 게 맞는데 칼같이 대응해야죠. 근데 주도주 계열이고 거기어 대장의 가능성이 높고 메모리 업황 회복된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에 저한테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보면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세요. 지금 오늘 이 기존에 댓글 다셨던 분들은 예. 내년은 딱 1년 뒤에 한번 달아보세요. 내년 10월에 어떻게 되는지 달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때 SK하이닉스 66,000원 계속 말씀드릴 때도 매수를 안 하셨었고 올해 1월에도 오히려 이거보다 더 아래였죠. 더 아래에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5만 원대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매수 안 하셨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다시 매수하신 거겠죠.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던가. 그러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이미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도 수십 차례 드렸죠. 이건 수십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지금 심리가 불안하구나라는 거를 제 교육 과정이 있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걸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SK하이닉스를 테마주로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산업 동향과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런 산업 동향을 믿고 들어가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테마인지 산업 동향인지.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교육 중에서 이런 교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전 교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셔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망하는 감정이 든다거나 뭐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셔서 저런 댓글을 다셨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는 좀 안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테마로 들어가냐 산업으로 들어가냐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면은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불안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 이건 내가 테마로 들어갔으니까 대응을 해야겠구나 판단이 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키워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때 대부분 교육을 넣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이 됐건 심리적인 요건이 됐건 아니면은 매매에 대한 스킬이 됐건 뭐 산업의 동향이 됐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안한 마음이 잠시라도 드셨다면은 이 영상을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요 구간까지 오면은 2차 매수, 요 구간까지 오면 3차 매수해서 내년까지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차, 2차, 3차까지 66,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냥 뭐 8만 원대 오면은 3차 매수한 거 혹은 2차 매수까지 요 정도를 절반만 매도한다던가 해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보시면 나머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제가 뭐 공개적으로 리딩을 한다거나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알려드리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된다라는 거,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요 수급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밀려 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조금 소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은 우려감이 없어지면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24일 날
처음에 어디서 오후라고 그래가지고 왜 오후지? 보통 오전인데 해서 의아했었는데 입사일 오전에 개장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적 별로 안 좋아도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4분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돼서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입사일 실적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안 좋고 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이차 매수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서 먼저 밀렸으니까 재료 노출 됐네 하고 반등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우려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셨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 주도주는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저항해서 뭐 절반 매도하고 지지선 오면은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퇴근길 시황 그 외에 오늘은 영상을 좀 몇 개 올려드릴 거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될 만한 영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본문 클릭하시면은 그리고 정말 급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댓글보다 아마 종목 진단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종목 진단 신청 받아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종목 진단 신청을 하시면은 됐을 텐데 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급하시면은 그런 창구가 있으니까 창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달기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약속을 잘 지키는 로로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